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4월 4일이네요.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우리가 식목일, 그렇죠? 나무를 심는 날인데 우리가 또 주식을 잘 심어서 또 우루창한 수익의 숲을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늘 조금 헷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죠. 나스닥이 일단 0.23% 정도 일단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0.23% 올랐다, 0.23% 빠졌다, 오늘 얼마 올랐다, 얼마 빠졌다, 이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돈 벌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놓쳐드립니다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잡고 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종합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 자체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세는 일단 조금 이탈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부분은 일단 조금 이탈이 돼 있는 상태고 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일봉상으로는 단도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밀리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할 때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르면은 뭘 하지? 오르면 뭘 살까? 오르면 가방을 살까? 오르면 뭘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내리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권이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지수권은 여기죠.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15,862포인트, 15,862포인트, 15,862포인트를 일단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이고, 그러니까 15,862포인트가 깨지기 전에, 이거 깨지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요거 있죠. 요거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밀려서 돌릴 수도 있고 더 올라서 돌릴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缓慢하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돌리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나스닥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15,86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뭐로는 가고 있다? 패턴으로는 가고 있다. 지금 상승은 깨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상승이 깨지면 상승 추세가 깨지잖아요. 두 번째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패턴으로 가는 거고, 패턴이 깨지게 되면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되시죠, 그렇죠? 지금은 상승은 조금 깨져 있는 상태고 이제 패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에 지금 달려 있는데, 패턴하고 요 하락의 기준점 자체가 15,862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이제 시장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도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근데 공포에 아직까지 빠질 필요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보면 다 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투자자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집에 가서 야단을 엄청 많이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쵸? 뭐 갑자기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야단을 크게 맞을 것 같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큰 악재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반응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시장은 두 가지를 일단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딴 종목들은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테슬라만 좀 관심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가 지금 꺼놨던 패턴으로 보면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요즘 테슬라가 인도량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무너졌냐라고 시장 안에서는 이게 무너졌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은, 저는 지금 봤을 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냐 하면, 주가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일단 멈췄습니다. 딱 멈춰주는 모습을 일단 보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이건 돌파가 아니고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다가 이렇게 추세가 지금 얘는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가 요렇게 위로 올라가고 요렇게 밀려서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잡힌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저점이죠. 요 저점 부분이 이탈해서 못 돌려내지만 않으면 크게 이제 무리 없는 걸 보통 보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인도량 자체가 확 줄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빠졌어요. 반등하는 타이밍을 보면 딱 우리가 반등을 해야 된다는 타이밍에 지금 반등도 했고, 주가가 지금 아래쪽에서 거래까지도 지금 좀 동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모양을 보면 오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반등세, 이 반등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얘도 인식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 거래는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거래는 크지는 않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바닥권에 왔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요. 반등 시작을 하면 178불 넘어서는지가 일단은 중요해요. 그래서 178불이 넘었으면 우리 기존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 이걸 일단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테슬라 주가는 꺾인 건 아닙니다.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서 시장이 올랐나?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시장이 전혀 오르지 않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언급을 해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이 코스닥이 일단 아래쪽으로는 875포인트, 875가 깨지면 안 됩니다. 875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을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할 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이거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어제하고 오늘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다.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내일 또 봐야 되겠죠. 이거 오르자마자 매물을 하도 많이 받는 그런 형국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875가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 이상입니다. 거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인데 바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지금 아래쪽에 코스닥의 저점은 얼마냐 하면, 코스피의 저점은 얼마냐 하면 264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264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반등을 이제 했는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전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을 일단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수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끄실 때 3월 26일 고점이랑 그 다음에 4월 1일 고점 두 개의 고점을 이제 꺼서 최소 만들었는 걸로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덜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오늘 종목들은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보기는 했으니까. 오늘 좀 묘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SKC라는 종목이 있어요. SKC가 오늘 굉장히 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16% 정도 올라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빠졌었죠. 그렇죠? 빠지던 부분을 오늘 장중에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상승으로 타고 있는 모습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상승으로 타고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공략하는 타이밍 자체가 눌림목에서 공략을 좀 많이 하는데, 눌림목에서 공략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냐면, 이건 잘 감해 한번 봐봐요. 종목들 우리가 공략을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자꾸 이 모양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종목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하면 이때 매수해야죠. 그렇죠? 밑에 턴할 때가 매수고, 위에서 꺾이면 매도고, 턴하면 매수고, 꺾이면 매도고, 그렇죠? 턴하면 매수고, 꺾이면 매수고, 이걸 하려고 그래야 돼. 계속 이걸 하려고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똑같이 하면 얘는 여기서 일단 매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매수, 여기가 일단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쫙 오르고 난 다음에 요 꺾이는 요 자리, 이때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저희 방에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요거 돌았을 때가 이때가 뭐 다시금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꺾이는 시점이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매도 포인트가 될 거고 지금 다시 올라갈 땐 여기 또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 자체가 아까 요 그림이지. 요 그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요때 매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긴 그런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거는 뭐가 좀 애매하냐면 기관들이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기관들이 SKC에 대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실적도 지금 올해 실적도 좀 적자를 예상을 하긴 합니다. 적자를 예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동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관심 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의견 같이 한번 또 이거 또 쳐야 되나? 오늘 치고 이래 좀 합시다. 자, 그래서 SKC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SKC가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 지금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의견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더라도 목표주가 계속 좀 낮추는 모습이 2월 7일 2개월 전에부터인데 그때도 흐름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 조금 부담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갈 때는 좀 의미가 있죠. SKC가 목표 주가는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하하고 파항 자체가 아직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박 배터리 고객사들의 보수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동박도 실적 개선 시기가 빨라야 좀 하반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소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고요. 2024년도 1, 4분기에 영업 손실이 502억 원 정도 일단 나올 걸로 적자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큰 종목들 있죠. 옐로칩 이상에 대한 종목.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겠죠. 굳이 뭐 실적 좋은 애들도 있는데 굳이 실적 안 좋은 애를 사야 될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종목은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양봉이 뜰까요? 음봉이 뜰까요? 당연히 음봉이 뜨겠죠. 음봉이 몇 개 모이면 주가는 위로 가나요? 아래로 가나요? 아래로 가야 되죠. 근데 이 종목은 증권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따라갈 필요성이 일단 있어요. 의견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기관들, 그 밑에 파란색으로 펼치는 게 기관인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의견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매수로 붙었죠. 매수로 붙고 있고 같이 매수로 붙어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이때부터 외국인 매수세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 맞죠, 그렇죠?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지금 뭐 제 눈에는 보이니까 참고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삼성전기라든지 SK하이닉스 뭐 하나 뭐 기아는 요거는 자동차는 좀 무너졌어요.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서 계속 좋다라고 얘기는 많았는데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요번에 추세에 부딪혔죠. 그렇죠? 부딪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접근하는 부분은 오르고 난 다음에 요번에 오르고 멈추고 다시 돌파할 때가 그때가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현대차도 무너졌다고 올라가는 중이고 의미 있는 게 그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세로 가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SKC 정도 오늘 좀 타이밍이 뜨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였냐.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소위 말해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군들 요게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어요. 시장 안에서 원래 이제 TSMC가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대만 지진은 안 좋은데, 그쵸? TSMC가 주가가 여기 이제 대만에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 그 얘기 자체는 TSMC가 타격을 입으면 TSMC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식의 종목군들 그런 게 같이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월치를 보고 계시는 건데 3월 28일, 3월 29일, 4월 1일, 4월 2일 요때 이제 그 지진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5일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좀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 지진의 여파가 TSMC한테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일단 시장에서 나오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4% 이상 일단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인 것 같아요. 보인 것 같고 나머지 하나마이크론도 오늘은 21%까지 기업 토하면서 그냥 상승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오테크닉스도 오늘은 20%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이오테크닉스는 만약에 오늘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죠. 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패턴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고점 일치, 고점 대충 일치가 되고 저점 부분 높아지는 패턴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그렇죠? 자, 그런 종목들 일단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진테크하고 일부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접근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제주반도체가 오늘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지금은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여기서 무너지면 굉장히 아플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쪽의 종목군들을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대부분 종목이 좀 높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좀 높게 형성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두산 테스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산 테스나는 위로 지금 한 57,000원 정도 57,000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가 고민이 되냐 하면 요즘은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좀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괜히 밑에 있는 거 했다가 시장에 좀 소외될까 뭐 이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걱정이 되긴 한데 안정적으로 뭐 수익은 계속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택도 지금 보면 심택도 패턴이죠, 그렇죠? 하락이냐 패턴이냐 하면 지금 패턴 정도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이탈 가격은 3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밑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패턴선 상단 정도까지 일단 노려보시면서 한번 공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CNC 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전에 이렇게 52층 고가 일단 내는 그런 모습인데 모양이 대부분 비슷하죠. 이것도 지금 보면 저점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서 나쁘지 않죠. 오스코텍, 파크 시스템즈, 그다음 덕산 네오렉스, 솔브랜 홀딩스. 솔브랜 홀딩스가 조금 묘하긴 했는데 그렇죠? HLB 테라피틱스, 그다음에 제시스 메디칼 움직임 오늘
나쁘지 않았죠. 제이시스 메디칼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전 두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기 지금 요거 넘었거든요. 하락 추세에서 잘 보세요. 요걸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지금 거래가 많죠.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캔들의 상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이제 1390원, 4만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저항이 있긴 합니다. 거기 위에서 바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선하고 지금 같죠, 그렇죠?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제가 조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아래쪽 지금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 거래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렇죠? 거래가 좀 터졌는데, 거래 터졌던 부분이 이제 시장가로 매도가 아니고 매수 쪽으로 지금 계속 붙으면서 지금 양봉을 띄우면서 매물 소화해 가면서 지금 거래가 계속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보다는 개인들 물량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의 등락 자체가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근데 그 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막 이렇게 달리니까 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긴 하죠.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반등해서 이걸 못 돌려내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가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일봉상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만은, 일봉상으로는 지금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는 밀릴 때 뭐 판다기보다는 반등해서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런 타이밍 자체가 매도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일단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은 항상 저한테 힘이 되죠. 구독은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라든지 종목군들, 추세 잡는 종목군들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 일단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